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서요. 뭐 이것저것 좀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제가 지금 스케치북에 글씨를 써서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내용을 좀 써봤습니다. 자, 이게 인간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제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뭐 더 잘 살았다, 인간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대학교 때 인간관계를 제가 돌이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좀 굉장히 즉흥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당시에 사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그 말을 하신지를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거든요. 요겁니다. 자, 같은 공간에서 이게 함께 있던 시간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사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실, 하나의 교실 안에 딱딱한 책상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일단 좋든 싫든 간에 1년 동안 같은 반 친구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과로, 자, 학과에 이제 1학년 때부터 학과로 입학하게 되면은 같은 공간에서 거의 인원의 변동 없이 거의 같은 학번끼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죠. 이게 어쩌면은 나의 가족, 나의 친척보다도 혈연보다도 자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있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학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변이 없는 한 15번, 최저 13번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물론 그게 이제 그 사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건데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던 시간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요. 뭐 개성을 존중하고 적당한 어울림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럴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양성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개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내성적이고 이 개성 존중은 이건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내 관점을 가지고 저 선배는 왜 저렇지? 저 후배는 왜 저렇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어울림인데 이 적당하다는 게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이런 의미의 적당함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어울림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의 이 마음의 거리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놀리면 그냥 다 웃으면서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별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색하거나 화를 내거나 좀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각자 사람마다 그 마음의 거리가 분명히 있고 벽이 낮은 사람이 있고 벽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걸 우리 인터넷에서 요새 영상을 보면 이게 상처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도 좀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의 거리, 적당한 어울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인간관계가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저는 거의 신이죠.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해줬는데, 많은 것을 알려줬는데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떤 경우는 나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력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시고 좀 생활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경우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내가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런 후배가 있구나, 이런 선배가 있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가장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선생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선생님과 교수님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수강 신청을 해서 내가 내 자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전공 필수면은 답이 없잖아요. 아니 전공 필수는 전공 필수인데 이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런데 나는 그 교수님이 너무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고, 뭐 대학교에서 이제 수강 신청 뭐 맨날 그때 전쟁이니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과목이 전혀 아닌 과목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노력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한 운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먼 미래를 한 번쯤은 생각한 인간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종의 그냥 대학교는 학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뭐 짧게는 1년, 길면은 4년, 더 길면은 5년에서 6년 정도 나름대로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약간 먼 미래,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속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지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하는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요. 뭐 친구끼리도 싸울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이거는 이제 좀 제각각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간관계를 내가 좀 졸업을 한 이후에도 내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현재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너무 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에 상처를 주거나 엄청난 미움을 받을 행동을 안 하거나 이런 거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딱 졸업한다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대학교 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일 이제 반가운 경우 중에 하나는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쯤은 내가 약간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맞는 관계를 관리를 해야죠. 상황에 맞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동아리에서의 인간관계, 학과에서의 인간관계,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교직원분들과의 인간관계. 자,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우리 MT나 OT 같은 거 여행 갔을 때 인간관계 이런 거 등등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내가 어느 정도 처신을 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관계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다 될 것 같으면요. 특히 생각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신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영화, 드라마에서 생각대로 안 되는 관계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우연적 요소도 많고 맨날 싸우고 대립하고 화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겠어요. 물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어쩌면 이상적인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우 있죠. 나는 혼자 그냥 다닐 거야.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혼자 다니고 같이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고방식? 어떤 생활의 양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다니더라도 요새 혼밥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급하면 혼자 먹어야죠. 바쁘거나 정말 배고프면 혼자 먹어야죠. 자, 혼자 커피 마시는 경우도 흔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인간관계, 같은 공간,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상황, 우연의 요소, 개성의 존중, 적절한 어울림,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시간이 좀 남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